신축 아파트를 3억을 더 주고 샀는데 예전 집이 더 그립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반짝이는 신축 아파트, 정말 당신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35년 된 아파트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이문자 씨는 1년 만에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평생 후회 없는 노년의 주거 선택과 내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아끼고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지키는 주거 환경의 조건,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설사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실거주자의 생생한 경험까지.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현관문을 열면 반짝이는 로비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왔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었어요. 이문자 씨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이웃과 인사를 나눌 일이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오히려 불편해졌어요. 이문자 씨는 평생 모은 돈의 대출까지 더해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 독감으로 일주일을 앓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는 걸요. 예전 아파트였다면 옆집 김 씨 아주머니가 문자 씨, 오늘 안 보이네 하며 문을 두드렸을 텐데 깨끗하고 새 집이었지만 제가 거기에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노년층이 신축과 구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가치 있는 투자일까? 아니면 익숙함과 안정감을 택해야 할까? 이 선택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자 씨는 결국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35년 된 구축 아파트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이제 더 행복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문자 씨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물어봐요. 혼자 사는데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에요. 관리비도 절반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당신이 노년의 주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신축 아파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과 오래된 아파트가 줄 수 있는 5가지 소중한 가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부동산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최첨단 시스템, 스마트홈, 세련된 커뮤니티 시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광고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문자 씨의 구축 아파트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집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3분만 걸으면 20년 된 동네 약국이 있어요. 약사님은 제가 무슨 약을 먹는지 다 기억하고 있죠. 문자 씨, 이번에는 혈압 좀 괜찮아요? 하고 물어봐 주는 약국과 그녀의 집에서 왼쪽으로 5분만 걸으면 내과가 있습니다. 7분 거리에는 정형외과, 10분 거리에는 종합병원이 있죠. 이 모든 의료시설은 35년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동네에 자리 잡았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살 때는 병원이 멀어서 택시를 타야 했어요. 아플 때 택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뿐만 아니라 이문자 씨의 구축 아파트 주변에는 대형마트, 시장, 그리고 소소한 반찬 가게까지 다양한 상점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복지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김치 한 통 사려면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네는 시장에 가면
5,000원에 큰 통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오래된 가게 주인들은 단골에게 서비스도 챙겨주죠. 이런 차이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선입니다. 우리 동네는 병원 가고, 약국 들르고, 시장에서 장 보고, 집에 오는 길이 전부 이어져 있어요. 한번 외출해서 모든 일을 볼 수 있죠. 신축 단지에서는 한 가지 일 보려면 한 번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다른 일 보려면 또 나가야 했고요. 이것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체력은 한정된 자원이 됩니다. 한 번의 외출로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마트가 가까운 게 이 나이엔 병원만큼 중요해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매일 가는 곳이니까요.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결이 만든 생활 네트워크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프라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자 씨의 동네는 35년 동안 천천히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진화해 왔습니다. 신축 단지는 개발자의 계획에 따라 설계되었지만 오래된 동네는 실제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신축에 살 때는 뭔가 항상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한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딱 맞게 없더라고요. 여기는 오래되어서 그런지 제가 필요한 건 다 근처에 있어요. 당신이 노년을 위한 집을 고민한다면 단지 내 헬스장이나 카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이 편안하게 흐르는 생활 동선과 시간이 증명한 인프라입니다. 새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신의 삶을 담는 공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문자 씨의 이 말에는 많은 노년층이 공감할 겁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마음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신축 아파트에 살았을 때 문자 씨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날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같은 평수인데 관리비가 2배는 더 나오는 거예요. 수영장, 헬스장 관리비도 내야 하고 로비에 항상 켜져 있는 조명, 24시간 경비. 그런데 사실 저는 수영장도 한 번 안 가봤어요. 무릎이 아파서 못 가는데 매달 관리비는 내고 있었죠.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 커뮤니티 시설과 고급 서비스. 하지만 노년층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일까요? 실용성 없는 시설의 비용을 매달 지불하는 것은 예산이 제한된 노년층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우리 세대는 연금 받을 때 통장에 얼마 들어오는지보다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자 씨가 돌아온 35년 된 아파트는 관리비가 신축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월 20만 원의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출금이었습니다. 신축으로 옮길 때 3억을 더 들였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감당이 안 돼서 1억 원을 대출받았죠.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자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매달 이자 내는 날이면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금리가 오르면 어쩌나,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밤에 자다가도 깨서 걱정했죠. 예금은 줄고 빚은 있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많은 노년층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감의 가치입니다. 빚이 없는 삶, 매달 나가는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삶. 이것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문자 씨는 지금 구축 아파트로 돌아온 후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관리비도 부담 없는 수준으로 줄었고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적은 연금이지만
그래도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요. 이 나이에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노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사는 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집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부담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 그것이 진정한 노후 주거의 가치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살 때는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여기 좋은 곳에 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뭐하나? 집이 나를 위한 거지. 내가 집을 위한 게 아닌데. 통장 잔고가 주는 안정감은 노년의 행복에 직결됩니다. 고급스러운 로비와 최신식 시스템보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 느끼는 마음의 평화가 더 값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버는 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집은 내 몸을 감싸는 옷과 같아요. 비싸고 화려한 옷보다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필요한 거죠. 당신의 노후, 매달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이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주는 집을 원하십니까? 결국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공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을 이야기할 때 주로 건물, 시설, 가격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집의 가치는 그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웃 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면 맞은편 302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쳐요.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하죠.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문자 씨는 창문 너머로 이웃과 나누는 작은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합니다. 이런 소소한 교류가 노년의 일상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는 김치를 담그면 항상 조금씩 나눠줘요. 저는 명절에 송편을 하면 김씨, 내 가족 목까지 해서 드리고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 며느리보다 맛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웃 관계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쌓인 신뢰와 친밀감은 어떤 커뮤니티, 시설보다 값진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플 때였어요. 독감으로 일주일을 앓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전화기가 침대에서 멀어서 손이 안 닿았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반면 그녀가 돌아온 구축 아파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달에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온 동네가 알더라고요. 관리실 아저씨가 약국 심부름을 해주셨고 윗집 아주머니는 따뜻한 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백사모 할아버지는 병원에 데려다 주셨고요. 이문자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노년층에게 이웃은 단순한 옆집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홀로 지내는 노년층에게 이웃의 존재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전화는 자주 하지만 몸이 아플 때 바로 올 수는 없죠. 그럴 때 이웃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건 그건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험 같은 거예요. 문자 씨의 말처럼 이웃은 보험보다 빠르고 연금보다 따뜻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 보다 먼저 달려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집 이웃입니다. 관리실 아저씨는 제가 병원 가는 날을 기억해요. 택시 부르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경비실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202호 할머니, 오늘은 어디 아파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런 관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생활이 쌓인 정서적 지층이 있는 공간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요.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노후 주거를 결정할 때 단지 건물의 시설만 보지 마세요. 그 공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을 보세요. 왜냐하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관계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웃들은 제 걱정을 해주고 저는 그들의 걱정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눕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문자 씨의 말에서 우리는 노년의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고 찾는 이웃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축은 예쁜데 내 리듬엔 안 맞았어요. 이문자 씨의 이 말은 많은 노년층이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정확히 집어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활 습관, 취향, 그리고 삶의 리듬이 녹아든 곳이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천장이 높고 창문이 커서 멋있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그 높은 천장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었고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쪽 햇빛은 여름에 견디기 힘들었죠. 이문자 씨는 신축 아파트의 모던한 디자인이 실제 생활과 맞지 않았던 경험을 들려줍니다. 가장 불편했던 건 주방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춘 아일랜드 키친이었는데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밥 짓고 반찬 만들 때마다 동선이 불편했죠. 결국 주방 사용을 최소화하게 됐어요. 반면 그녀가 돌아온 구축 아파트는 35년 동안 그녀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다시 조정할 수 있었어요. 방 하나는 벽을 허물어서 거실을 넓혔고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분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구축 아파트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유연성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공간 구조 변경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리모델링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작은 방은 창고로 쓰다가 손주들이 오면 놀이방으로, 지금은 제 취미 방으로 바꿨어요. 뜨개질하고 책 읽는 공간이죠. 햇볕이 잘 들어와서 오후에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아요. 문자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욕실에 욕조를 없애고 샤워 부스만 둔다던데 저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게 무릎 통증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욕조를 그대로 뒀어요. 노년층에게는 새롭고 세련된 디자인보다 자신의 몸과 생활 습관에 맞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모든 게 딱딱 맞춰져 있어서 변경하기 어려웠어요. 싱크대 높이가 저에게는 조금 높았는데 그걸 바꾸려면 전체 부엌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리사무소 허가도 복잡했고요. 문자 씨는 지금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베란다를 꼽았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도 키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주고 자라는 모습 보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에요. 신축 아파트에선 베란다가 작아서 그런 취미를 못 가졌어요. 구축 아파트가 제공하는 유연한 구조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노년의 취미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모델링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노인 가구 주택 개선 지원 사업도 하더라고요. 화장실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 같은 것도 지원받았어요. 문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구축 아파트를 사서 600만 원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도배, 장판, 욕실 개선까지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다 바꿀 수 있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는 새 아파트보다 개성을 담기 쉽습니다. 30년, 40년 된 아파트는 이미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쳤기 때문에 구조 변경에 대한 저항이 적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당신이 노년을 위한 집을 고민한다면 멋진 외관이나 최신 시설보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습관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보세요. 집은 결국 당신의 삶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우리는 평생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새로운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집이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건 그만큼 성공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집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곳이라는 걸요. 문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빚 없는 삶이에요. 신축으로 갔을 때 대출을 받았는데 그 빚이 매일 밤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금리가 오를까봐, 갑자기 아플까봐 그 불안감이란 많은 노년층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빚의 무게입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대출금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심리적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세대는 빚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평생 꼬박꼬박 갚아온 세대니까요. 그런데 노후에 큰 빚을 지게 되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문자 씨가 구축 아파트로 돌아오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빚을 갚고 나니 가슴이 확 트이더라고요. 통장에 남은 돈은 적어졌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이게 노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빚 없는 소박한 집에서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문자 씨는 마지막으로 노년의 주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들려주었습니다. 노후의 집은 투자가 아닌 위안이 되어야 해요. 집값이 오르길 바라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하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보다 내가 행복하게 지낼 공간이 더 중요해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 보면 낡았고 소박해요. 하지만 햇살이 드는 방향, 바람이 부는 길, 이웃의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빚 없는 평온함, 이런 게 진짜 내 집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결국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삶의 리듬에 맞춘 선택이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려한 외관보다 당신의 일상을 편안하게 담아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보금자리입니다. 매달 연금 받는 날, 이제는 대출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 보러 갈 수 있어요. 이게 제 노후의 작은 행복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문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주거 선택에 관한 5가지 중요한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생활 인프라, 경제적 부담, 이웃관계, 공간의 유연성, 그리고 빚 없는 삶의 중요성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집은 겉모습보다 나의 삶을 감싸주는 집입니다. 문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층의 주거 선택에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신축이냐 구축이냐 하는 건물의 나이보다 그 집에서 당신의 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게 흘러갈지를 고민하세요. 단순히 외관이 아니라 실제 동선, 습관, 그리고 당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곳인지 살펴보세요. 둘째, 집 근처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병원, 약국, 슈퍼. 이런 일상적인 시설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나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택시를 타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일상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세요. 셋째, 이웃 관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몰랐지만 노년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아플 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내 변화를 지켜봐 준 사람. 그런 이웃은 어떤 고급 커뮤니티, 시설보다 값진 자산이에요. 넷째, 가능하다면 빚을 지지 마세요. 특히 노년에는요, 빚이 있는 집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은 마음의 평화를, 그리고 삶의 여유를 앗아가요. 이문자 씨의 마지막 조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집에서 나는 행복할까?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한 곳. 그게 진짜 좋은 집이에요. 문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주거 선택의 문제를 넘어 노년의 삶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집을 선택하는가? 겉으로 보이는 가치인가? 아니면 실제 삶의 질인가? 젊었을 때는 집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죠. 집은 나를 담아주는 것이란 거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결국 중요한 건 그 집에 당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리듬, 당신의 취향, 당신의 추억, 당신의 안정감, 이 모든 것을 담아줄 수 있는 곳. 그래서 저는 35년 된 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는 제가 있으니까요. 이문자 씨의 거실 창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소파와 낡은 벽지를 비추지만 그 공간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안정감, 추억, 이웃과의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이문자 씨라는 사람의 존재가.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감싸는 온기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집은 겉모습보다 나의 삶을 감싸주는 질입니다. 당신의 노년, 어떤 집에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도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